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미국이 다음 달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접견합니다.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종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상황을 설명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하며 홍콩 정부의 강경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군 투입론까지 거론하는 등 홍콩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새벽부터 수도권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후 들어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과 경기 동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서부 지역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를 끝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오전 9시 반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조 전 장관의 모습은 취재진에게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의혹은 차명 주식 투자, 자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등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주로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고 소환 조사는 8시간 만인 오후 5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조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선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다음 달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고 어제 북측이 담화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 직후 나온 건데 북한도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화답한 겁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어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달 다시 협상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힌 김 대사는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협상 재개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스웨덴 실무협상 때처럼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달래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담화문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에 나왔는데 미국의 협상 제의에 조건부지만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명길 대사의 담화문 발표 이후 2시간 뒤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장도 담화문을 내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2달 만에 북미 협상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미 합참의장이 어제 한미 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군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차량에 올라 의장대 사열을 하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곧바로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한미군사위원회에선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전자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뒤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다뤘다고 답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당초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항공기 지연 문제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 회의를 위해 마주 앉습니다. 공식 의제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또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죠. 이와 함께 미 측은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안보협의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에스퍼 장관은 청와대로 이동해 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이 오늘 결론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오늘 유 씨가 승소하게 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했던 유승준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무부는 비난의 여론이 일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는데 유 씨는 2015년 9월 주 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입국 금지 조치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습니다. 유 씨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립니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입국 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병무청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랐지만 수능일이었던 어제 안타깝게도 고3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경북 청도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죽는 등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하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지붕 위로 활활 타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북 청도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축구장 절반에 달하는 돼지 우리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2,55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건물 창문으로 불길이 치솟고 연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건물 안을 소방대원들이 샅샅이 뒤집니다. 현재 작업 중인 소대장들은 임명구조사 화재 진압상을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화곡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투숙객 3명과 출동 경찰관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객실 침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전북 정읍시에서 지하 전력선 공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묻혔다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2명 모두 허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순천시에선 수능을 봤던 고3 수험생이 아파트 22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능 성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한밤중에 포장마차 거리에서 자전거를 둘러싸고 자전거 주인인 40대 남성과 20대 남성 무리 간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사소했던 시비는 집단 폭행과 흉기 소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흥분한 것처럼 보이는 남성을 막아세웁니다. 바로 옆에는 다른 남성이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서울의 한 포장마차 거리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많이 왔죠. 경찰차 10대 정도 있고 구급차 있었고. 사건은 20대 남성 A씨와 그 무리가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망가뜨리며 시작됐습니다. 이를 본 자전거 주인 B씨가 항의를 하다 A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포장마차 업주까지 싸움에 휘말리며 A씨 무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이곳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대항했고 이 과정에서도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전거를 두고 시비가 붙었던 남성과 포장마차 주인을 헷갈려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의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막 오가던 중에 돌연 사퇴를 한 건데 통합보다는 신당 창당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변혁을 이끌었던 유승민 의원이 변혁의 일막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 재건 의지를 확신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추진하는 통합 논의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기구니까 당연히 변혁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거고요. 사람을 정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보다는 신당 창당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변혁의 새 대표가 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보수 통합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고요. 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 통합을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황 대표는 유 의원이 요구한 3대 원칙과 통합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며 계속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각 당 또는 각 정치 세력의 위쪽에 그렇게 전달이 돼서 소통이 돼갈 겁니다. 황 대표의 통합 추진 의지에도 변혁 측이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보수 통합 논의를 위한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하고 홍콩 정부의 강경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중국군이 홍콩 시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박통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대치하던 중 한 남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물체에 맞고 쓰러집니다. 시위대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머리를 맞은 이 70대 노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체루탄에 맞은 15살 소년이 중태에 빠졌고 검은 옷을 입은 채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홍콩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각국 유학생들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중앙정부에 직접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CCTV와 황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앙정부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시위대가 법치와 사회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전시에선 경찰 2,5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인 가운데 유사시 홍콩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구매 대행으로 산 화장품에서 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해외 구매 제품에서 해당 성분의 발견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입니다.
정식으로 수입된 것보다 저렴해 인기인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선크림 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인 MIT가 나왔습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와 호흡기는 물론 눈, 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소비자원은 즉시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업체 측도 일단 수용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현재 모두 판매 중지하였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해당 성분의 제품을 다시 팔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제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해외 세정제와 살균제. 소비자원이 불과 넉 달 전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나왔다고 대대적으로 알리며 판매 중지를 권고한 제품입니다. 살균제 관련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아직 날라온 건 없었어요. 품이나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당시 문제가 됐던 사이트에만 판매 중지를 권고할 뿐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 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소비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부작용 우려가 거세지자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 대내외 경기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1년을 좀 유예를 해주고 당장은 특별 연장근로 요건 완화가 거론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구체화된 계획이 아닌데다 국회 논의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 52시간제 강행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기류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저도 그거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많이 뒀어야 하는구나.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도가 확대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은 특별한 노동을 해야 된다는. 이 밖에 경영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해 있어 노동 문제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젠 게임을 직접 하지 않아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보는 게임이 대세라고 합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게임 대결을 생중계합니다. 손짓 하나하나에 관람객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일반 참가자들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e스포츠 등 이른바 보는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처음으로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플레이가 좋았을 때 호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삼성과 LG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적극적입니다. 접었다 펼 수 있는 휴대폰, 폴더블 폰을 활용해 황금알로 떠오른 모바일 게임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통신사들도 5G를 앞세워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 자체가 점점 확대된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넥슨과 NC소프트가 불참했지만 신작들이 대거 공개되며 분위기를 이어나간 올해 지스타. 3,200개가 넘는 게임 부스가 꾸려지며 사흘 동안 부산은 게이머들의 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기존에 알려졌던 프로듀스 시즌 3, 4 외에 1과 2에서도 조작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즌 3, 4처럼 이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과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강아지가 있다는데요. 이마에서 꼬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마치 유니콘을 닮은 이 강아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동물구조센터가 구조한 유기견인데요. 좀 특이한 건
이마에 꼬리가 나 있습니다. 마치 유니콘의 뿔 같은데요. 다행히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어서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센터 측은 이 강아지를 더 보살피며 건강에 문제가 없단 걸 최종 확인하고 입양 보낼 거라는데요. 사랑을 듬뿍 받는 강아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한 부부가 코끼리가 지나간 자리를 찾아다니는데요. 코끼리의 배설물을 줍는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 뭘 하려는 걸까요? 남아프리카의 한 동물보호구역. 코끼리들이 숲을 거닐고 있습니다. 지나간 자리를 따라 한 부부가 코끼리 배설물을 줍고 있는데요. 코끼리는 먹이의 30% 정도만 소화시키고 나머진 배출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배출해낸 과일 열매나 풀 등은 씻어내면 향긋한 향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를 말리고 갈아서 진이란 원료를 만드는데요. 이들 부부는 4가지 다른 맛의 진을 뽑아 음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끼리 배설물의 변신, 참 신기하죠? 러시아에선 반려견이 있는 주인들은 추운 겨울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귀여운 강아지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이곳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러시아의 한 강아지 카페인데요. 이곳에선 뼈다귀 모양의 간식도 제공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도 따로 준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워낙 추워서 강아지와 사람이 집 말고 따로 어울릴 만한 장소가 많지 않은데요. 이곳은 반려견과 주인에게 인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첫눈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흰 눈이 펑펑 쏟아진 건 아니고요. 새벽 2시쯤 진눈깨비의 형태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9일 정도 빠른 겁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진눈깨비나 눈의 형태로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서해안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요. 인천에서는 쌀락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이렇게 요란한 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의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오늘 오후부터 전북과 경북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1에서 3cm, 경기 동부와 영서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남에서는 오후에 일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3.9도로 어제보다 높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영하 1.5도, 광주는 1.2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전북에서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